저희 첫 번째로 골드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 백금 가격이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투자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골드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백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사라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골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또 약세 전환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골드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 1.45%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1,79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지금 갑자기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 여전히 매도뷰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든요. 자리값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급락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추격 매도라고 볼 수 있는 따라잡기 매도보다는 잠시 기다리셨다가 올림이 올라왔었을 때 주가에 대한 매도 반등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매도 자리 같은 경우에는 1808 라인대 가격대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808 라인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셨는데 골드가 중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쪽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또 급락세가 나오네요. 아토 동자님. 감사합니다. 다양성을 네. 맞춰드리는 거야 네.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진입값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일에는 조금 높은 레인지 값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네. 자, 일단 뭐 오늘 골드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골드가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는 모멘텀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이슈 하나 브리핑 하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트 잠깐 넘어가고 PPT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슈가 가장 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 안전자산 골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인 국채 가격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이슈로 나오게 됐네요. 근데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2월 12일 날 한번 접해서 보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제 인프라 관련,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련 이야기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이제 바이든의 언급이 나왔었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은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정부가 현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들어가는 재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재정 비용을 현재는 증세가 아니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재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국채 발행에 통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게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같이 나왔고요. 사실은 증세로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셨었는데 왜 국채 발행으로 진행을 했냐? 자, 현재 바이든 정부가 증시권에서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안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투자안을 준비를 했는데 이 투자안 자체를 실행을 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즉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돈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뭔가 지금 뭔가 이제 과세를 통해 이제 증세를 통해서 투자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민주당에 대한 이제 거부도 있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고용 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현재는 이러한 증여세 부분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슈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진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실요, 국채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즉,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져서 가격대가 하락 형성, 즉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했었을 때 그 영향성을 받는 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전일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 자체가 정리가 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미증 씨가 이제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이 하락에 대한 의견 자체는 아마 전일 미증 씨가 휴장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전일 한번 주가에 대한 큰 하락폭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한 턴이 넘겨진 후에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증 씨가 한번 휴장을 했고 한번 휴식기를 가졌던 상황이었던 만큼 더 큰 급락세가 지금 형상을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골드를 이제 매수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슈가 나온 만큼. 자, 차트 통해서 오늘 이야기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일봉 상황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골드에 대한 급락 모멘텀이 어느 정도 거래량을 크게 들어 올리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가 쪽 구간에서는 이제 1826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1794인 걸 감안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300틱 이상 가량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 분석에서 분석을 이제 약간 얘기를 드렸었을 때 골드가 현재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골드에 대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양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즉 달러에 대한 수요도가 좀 하락을 할 것이다. 달러의 하방을 조금 봤던 그때 이 당시에 반등을 보였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이후에 이제는 국채 가격대가 국채 부분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골드에 대한 하락을 지금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자, 딱 첫 번째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현재 골드와 맞춰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커스는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현재 골드의 주가를 눌려주고 있다는 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에서 나왔는데 국채 수익률이 현재 지금 1.25% 정도로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근데 현재 상반기까지 국채 수익률에 대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 형성이 1.4%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채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현재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지 않을까.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가 아마 6월 달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골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셨을 때는 1차적으로 국채 관련된 이슈를 참 체크하시고 달러가 현재 그렇게까지 영향성을 주진 않고 있어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슈를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국채에 대한 영향성이 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하방은 국채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는 현재 이러한 국채 하방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금일자 1800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일부터는 1700선, 1800선에 대한 저항대를 계속적으로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 자체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비중을 두셔서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